안녕하세요. 먼저 저희가 이제 생성형 AI에 대해서 기업이나 기관 내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내부 근로자분들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업무 효율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과 데이터에 연결해서 포괄적으로 데이터를 접속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재무적인 시스템, 결제 시스템, ERP, 고객 데이터까지 사실 포괄적으로 접속을 해야만 그만큼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가 나올 수 있는 AI 서비스를 신뢰 구축을 하고 그것들을 업무에 활용하시고 정확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단순 정성적인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문서 같은 경우에는 생성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그대로 피드를 하거나 혹은 그런 경우에도 심지어 사실 에이전트 같은 그런 요소들을 활용을 해서 정확성을 높이고 편리성을 높이고 이렇게 하실 텐데 정량적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두 가지 전통적인 방식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왼쪽의 것은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얼마나 많은 대출이 승인되었나 라고 이제 물어볼 때 관련된 데이터와 이 활용해야 되는 영역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다 이제 벡터화해서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그걸 넣고 거기에서 LLM 엔진을 통해서 사실은 질의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을 텐데 아마도 정량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의 정성적인 데이터, 문서 데이터들은 사실 이렇게 하신 경우가 있겠지만 정량적인 데이터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모든 데이터셋을 벡터DB에 복사를 해야 되고 그것들을 동기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공수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량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업무에 활용하시는 이런 경우에서는 텍스트 SQL을 연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이 부분은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참고 삼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요번 주에 얼마나 많은 대출이 승인되었냐 할 때 그런 관련 데이터 스키마 정보라든지 메타 정보라든지 이런 관련 데이터만을 사실 이제 벡터화하고 이 LLM을 통해서 사실 이 SQL을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SQL을 DB로 날려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값을 받아오면 거기에 대한 결과치를 대화용 서비스에 입혀서 이번 주에 234건의 대출이 승인되었다. 라고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브릭스나 스노플레이크 같은 부분들 혹은 정량적인 데이터에 연결하고자 하는 BI 솔루션들도 굉장히 비슷한 스키머로 작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를 해야 사실은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체 플로우가 진행되면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요소에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는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은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플로우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 쿼리를 진행하려면 이 쿼리가 작동하는 데이터 포인트가 사실은 여러 곳을 이제 관리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관리가 어려우시고 그만큼 난이도가 올라가시기 때문에 데이터가 한 곳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사실은 쿼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구조화된 데이터만으로 이제 한정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이런 방식으로 본다고 했을 때 사실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근데 이제 제가 봐야 되는 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CRM도 봐야 되고 ERP도 봐야 되고 MES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업무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최적의 시스템을 사실은 요 플로우가 에이전트가 잘 찾아갈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시스템 간의 메타데이터가 다른 경우에 그러면 어떤 거를 벡터화하는 것이 필요할지 시스템이 나눠져 있다고 치면 어떤 SQL을 써야 되는지 또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최신 데이터로 보는 것이 필요한데 어제자 혹은 뭐 일주일 전 숫자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성형 AI를 통해서 대화형으로 뭔가 물어본다면 그거는 최신 데이터를 물어볼 확률도 굉장히 높으시겠죠. 그런 부분도 이제 포함해야 될 텐데 이런 최신성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적절한 권한을 부여받고 나가야 되지 않는 데이터가 나가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지 내가 봐야만 하는 데이터만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까지 사실 다 확보가 돼야만 사실 기업 내에서 안정적으로 확산이 되는 방식으로 이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구사항은 복잡한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사실은 업무 처리를 위해서 쓰는 시스템이 많으실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CRM, 상품, 청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데이터는 사실은 ETL을 통해서 뭔가 모아져 있다라고 치더라도 그렇지 않은 데이터도 많으시겠죠. 게다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파일들, 로그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고 치면 그것들을 다 어떤 인터페이스 방식을 통해서 모아야 되고 그러면 이걸 모은다는 거는 사실은 복사를 한다는 뜻이죠. 복사를 한다는 것과 이퀄인데 전체 데이터를 복사를 하는 게 사실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고 치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발생하고, 그러면 이제 모은다고 치더라도 이게 사실은 맞는 거야? 뭐 혹은 데이터 싱크나 배치가 깨진 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가 적용된 거야? 이런 부분들로 문제가 사실 한 번에 해결되기 어려운 거죠. 많은 비용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실은 흔히 표현하시는 복부세 방식으로 데이터 접근성을 해결하는 방식은 사실은 AI 시대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좀만 더 돌아다 보면 예전에 이제 EDW 이전 시기, EDW 시기, 그 다음에 뭐 레이크나 이제 포스트 EDW 시기만 하더라도 기본적인 방식은 다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이었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고 그게 대상이 데이터 와이러스냐, 데이터 레이크냐 라는 부분이지만, 심지어 AI 시대에 생성형 AI를 업무적으로 잘 쓰기 위해서는 보다 더 넓은 데이터 범위, 스코프에 대해서 사실 통합을 해야 될 텐데 더욱더 많은 부담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게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뭐 어떻게든 복사해서 붙여넣는다고 하더라도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LLM은 학습된 데이터에 대해서 작동을 합니다. 근데 물론 과거에 학습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뭔가 쿼리를 날린다던가 최신성에 대해서 작동하기 위해서 에이전트 플로우를 짠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기업형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이제 허들이 있는 거죠. 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품 번호에 대해서, 그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 최신 데이터에 대해서 당연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전체 LLM의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가 아닌 저희만의 특수한 제품 번호가 됐던 아니면 스큐가 됐던 고유 명사가 됐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 단순 복사해서 붙여넣는다든지 LLM 파운데이션 모델을 전체 피딩하는 방식으로는 사실 해결하기가 어려우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감히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좀 더 효율이 높고 활용도가 높고 데이터 커버리지가 높은 생성형 AI를 가지고 업무 효율을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통합으로는 정말 좀 한계나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한번 좀 화두를 던져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국에 AI 에이전트가 필요한 거는 포괄적인 연결 통로와 함께 데이터 이해, 이 두 개만 있으면 사실은 작동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물리적인 통합이 아닌 논리적인 데이터 패브릭 기반한 데이터 통합 레이어를 통해서 사실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된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물리적 통합의 한계를 사실 벗어난 방식으로 AI 서비스를 내재화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솔루션은 사실 가상화 솔루션인데, 아마도 데이터 패브릭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라도 있을까 싶어서 조금만 데이터 패브릭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 변호도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패브릭은 어떤 방식으로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요 보시는 그림은 가트너에서 이제 만든 장표인데, 그 DB가 됐던, OLTP가 됐던, BI, 데이터 레이크, 뭐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그 레이어들을 그 위에 하나의 가상적인 데이터 패브릭 레이어를 놓고, 그게 이제 어떤 필요에 따라서 보던지 간에 이 데이터 패브릭 레이어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커넥팅해서 보겠다 라고 이제 보는 개념이고요. 개념 자체는 사실 뭐 약간 추상적이기는 합니다만 뭐 말이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거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도 가트너가 정의한 데이터 패브릭에 이제 필요한 요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통합 파이프라인이 필요하겠죠. 당연하게도 여러 기관계가 있고 여러 데이터 저장소가 있을 때 이것들을 사용자 입장에서는 특정 포인트만, 특정 데이터 레이어만 접속을 하면 이 백단에서 어떤 데이터든지 통합해서 연결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현황화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시메틱이나 활성 메타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자동화가 돼서 현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 패브릭을 통해서 접근한다고 해서 뭔가 느려지거나 불편하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 접근 또한 되게 이제 빠르고 자동화될 수 있는 요소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데이터를 특정 가버넌스 체계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키텍처 체계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일관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커넥션을 맺었다고 하지만,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엄청 어려운 비각각 관리를 해야 된다던가, 혹은 각각의 문제점이 다르다던가 이러면 이제 운영하기 어려우신 거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특히나 더더욱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거버넌스 체계가 적용되어 있는 방식으로 사실 적동해야 된다. 아까 사실 가트너가 얘기하고 있는 패브릭의 구성 요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상화가 한 번쯤 들어보실 수도 있고, 오늘도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사실 물리적 데이터 아키텍처, 통합의 아키텍처의 한계에서 사실은 출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데이터가 계속 많아지시죠. 데이터가 계속 많아지시고, 데이터를 봐야 하는 요소도 엄청나게 많아지시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그 모놀리틱 아키텍처라고 해서 데이터를 결국에는 ETL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저장을 하고 거기서 통합 과정을 하고 데이터 플로우를 통해서 마스터가 됐던 이런 부분들을 전처리를 하고 그러면서 보시는데, 이러면 당연하게도 이제 소위 말하는 비용이 듭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걸리시죠.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야간 배치를 통해서 가져오시는 거고, 또 하나는 한번 가지고 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기간과에서 데이터가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복붙되어 있는 그 목적지에 있는 데이터들도 그런 변경 요소를 다 반영을 해야 돼요. 당연하죠. 당연히 반영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취합이 되었다고 해서 쉽게 쓰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른 시스템에서 뭔가 활용한다고 하면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옮기거나 활용하기 위한 별도 연구가 필요한 거고, 이런 다양한 물리적인 통합에 대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가상화가 이제 발전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그런 장단점을 얘기를 해보면, 로지컬리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해서 본다고 치면 당연하게도 가상화 이퀄 물리적 데이터 복제가 없음, 이게 동의어죠. 동의어. 물리적 데이터가 없는 환경에서 그러면 ETL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합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 데이터를 봐야 돼 라고 하면 그냥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치 창출에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든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유형이 다르다거나 데이터의 형식이 다르면 사실 물리적인 통합하는데 별도 에포트가 드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가상화 레이어가 작동을 한다면 모든 유형의 데이터 통합도 사실은 이제 즉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거버넌스, 예를 들면 DB가 오라클, MS SQL, 그 다음에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브릭스 혹은 뭐 아이스버그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DB로 쌓였다고 치면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거버넌스 체계를 구현을 합니다. 그 DBMS를 포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거버넌스 체계나 보안 체계나 펄러시는 사실 어렵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저장소가 다양하다면 각각으로 이제 저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가상화 레이어가 작동을 한다면 하나의 거버넌스 체계, 보안 체계, 권한 체계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예전에는 사용자 롤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그 속성 단위의 권한층에 많이 말씀하시죠. 그런 부분까지 적동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능적인 장점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느리면 안 되고, 기존의 원천 데이터가 쌓여있는 원천 DBMS의 속도만큼은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늦지 않게 여러 가지 사용 편리성을 실시간에 가깝게, 게다가 ETL이라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맞는 비용이라든가 시간이 절감되게 가치를 빨리 낼 수 있는, 이게 사실 논리적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효용이 아닌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설명드리는 솔루션이 디노도라고 하는 겁니다. 디노도는 지금 모든 데이터를 포괄하는 원 로지컬 플랫폼이라는 모토 하에서 지금 쓰시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데이터 소스, 애니 데이터 웨어 소스를 통해서도 어떤 데이터 컨슈머를 통해서도 하나로 통합돼서 좀 전에 말씀드린 요건들을 맞춰서 쓸 수 있는 솔루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디노도 같은 경우에 아마도 이해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가트너가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솔루션들을 이제 비교를 하는데, 그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툴 관점에서는 사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들이 경쟁을 합니다. IBM도 있고 MS SQL도 있고 오라클도 있고 한데, 디노도는 이 리더십 쿼드런트에 있는 솔루션 중에 유일하게 가상화 컨셉으로 실제 이용자들한테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솔루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초로 만들어진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아예 태동부터 가상화 컨셉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 이후로 가상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계속적으로 고도를 하면서 가트너나 포레스터나 그 시장조사 기관으로부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솔루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상화라는 한 단어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요구 조건들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복잡한 그런 요구사항들을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기본은 이제 원천 데이터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것들에 대한 커넥티비티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일단 접속은 돼야 되고, 근데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의 통합해서 볼 수 있도록 통합 레이어를 제공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관리 체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관리 모델도 적용 가능해야 되고, 이런 통합과 관리되는 부분들을 관리 가능해야 되겠죠. 이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배포하거나 전체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런 세 개의 방향으로 서비스가 작동 가능하려면 하위 기능 단으로는 셀프 서비스 관점이라던가 멀티 클라우드 데이터 가버넌스라던가, 그 다음에 쿼리 속도를 위한 쿼리 옵티마이제이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다 제공을 해야 되고, 이런 기능들이 사용자가 쉽게 쓸 수 있는 사용자 레이어, 그 데이터 카탈로그, SQL을 날릴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데이터 에서 서비스라고 해서 웹페이지를 만든거나 API를 통해서 접근할 때도 사실 이런 부분이 제공 가능해야 되고, SQL이라고 한다면 BI 툴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별도의 데이터 사이언스 툴 혹은 그 외에 그 컨섬션 관점에서 약간 필요한 요소들이 다 붙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가상화에 대한 의미와 그 다음에 가상화로서 시장에서 인정받는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렸고요. 그러면 이런 디노드 플랫폼이 실제 AI 관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제공하고 있는 접근 방법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AI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앞에서 잠깐 커넥티비티와 그 다음에 관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저희가 봐서는 그 소유가 아닌 적시 접근이 중요하고, 구체적인 요소로서는 플렉시빌리티, 프레시니스가 포괄적으로 접속 가능해야 되고요.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접근 가능해야 되고, 약간 그 카탈로그 같은 부분들, 메타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LLM에 같이 피드가 돼야 그 사실 정확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이제 네 가지 요소들을 제공함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보안 관점에서 데이터가 나가거나 유출되거나 내가 봐야 하는 데이터만 문제없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다섯 가지, 네 가지 핵심 요건에 플러스 1이라는 요 요건들을 제공해야 될 텐데, 이 관점에서 약간 데노더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플렉시빌리티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데이터 요소에 대해서도 이제 포괄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데이터 연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도메인에 맞춰서도 사실은 그런 뉴스 시나리오 이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선택적 데이터 이동을 통해서 데이터의 활용 방식에 대해서도 좀 필요한 거고, 여기서도 약간 추상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이기종 데이터 연결을 한다고 치고 시메트릭 레이어가 작동하고 여기 활용한다고 쳤을 때, 저희가 지금 20년 이상 가상화 관점으로 기능을 고도했기 때문에 거기 맞는 어댑터,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스케줄러를 통해서, 물론 가상화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퍼포먼스를 위해서 캐시 테이블이라던가 사용자 정보라던가 이것들을 통해서 실제 분석 대상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활용을 위한 데이터는 사실은 가지고 오거나 스케줄링을 통해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플렉시빌리티 관점에서 이제 데이터를 연결해서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추상적으로는 사실은 이 디노드라는 솔루션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레이어를 기반으로 해서 작동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연결 레이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원천들이 있을 때 데이터 연결을 하고요. 이것들을 의미적인 관점에서 스테이징 테이블과 이제 데이터 마트를 뷰 테이블로 만들듯이 이렇게 레이어를 쌓아가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시메트릭 레이어,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 뷰라고 부르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종의 마트가 생기게 되면 그것들을 활용 관점에서 모아서 쓸 수도 있거나, 아니면 좀 더 추가적인 강화를 통해서 컨섬션이 일어나는 데이터 서비스 레이어까지도 이렇게 레벨을 갖춰서 올라가는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이 약간 추상적인 것 같아서 요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디노도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기본적인 시험 모습인데, 잠깐만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영상이 굉장히 깁니다. 26분짜리라서 이거를 다 보여드리진 않고요. 제가 부분적으로 조금 이제 건너뛰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일단 이건 기본 UI입니다. 디자인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제 기본 사용 툴에서 데이터를 접속을 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아마 오라클일 것 같습니다. 오라클에 대해서 JDBC로 붙고 어떤 요소를 붙는지 목적하는 DBMS에 대한 기본 설정을 하고요. 그러면 기본 설정이 이루어진 뒤에 Create Base View라는 단계를 거치면 목적이 되는 그런 DBMS에 있는 테이블들을 일단 기본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ODS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복사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가져오는 건 없이 그 특정 목적한 테이블에 대한 메타 정보, 그 다음에 여기 보신 것처럼 사실은 조회 버튼을 누르면 쿼리를 날려서 데이터가 생기면 볼 수 있고, 통계 정보도 있고, 약간 그 메타 정보를 여기가 가지고 있어서 향후에 목적하는 이 테이블에 대해서 접속했을 때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먼저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만약에 매출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면 여러 테이블에 대해서 연계 조회를 한다. 이기종 DB를 이제 연계 조회를 한다라고 하면 특정 테이블에 있는 것과 다른 DBMS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약간 관계를 이제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이제 편집을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커스텀 SQL이나 이런 부분도 적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혹시라도 쿼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고, 특정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 마트에 대해서 어떤 조회 조건이라든가 혹은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인 조건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예 디폴트로 적용되어 있는 웨어 조건을 넣으실 수도 있고, 그룹 바이 조건을 넣으실 수도 있고, 이렇게 마트에 대한 추가적인 가공 정보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은 커스텀 SQL을 통해서도 적용 가능합니다. 지금 시각화기상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기본적인 작동 모습은 이 모습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트가 생성이 되면 여기서 이제 execution 패널을 눌러서 이제 실제 조회를 누르면 임팔라와 엑사와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연결 조회하는 하나의 마트를 만들었다고 치면, 조회를 누르면 조회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쿼리 플랜을 해보는 건데, 실제 하나의 마트를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가장 빠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어떤 부분일지 얘가 재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쿼리 옵티마이제이션 기술을 넣어서 거기서 쿼리 플랜을 다시 짜는데,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넣어서 조금 더 빠르게 편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작동하는 이 쿼리 플래닝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퍼포먼스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디노드의 기본 소개를 말씀드렸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기본적인 커넥션을 맺고 마트 뷰를 만들고 마트에 활용된 조건과 정책을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치면, 예를 들면 기본적인 커넥션 레이어를 통해서 인테그레이션, 요건 추상적인 개념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모든 레이어를 따르지 않고 바로 만들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향후의 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레이어를 통해서 만드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 DBMS에 접속해서 마케팅으로 필요한 데이터가 통합된 하나의 그 논리적인 마트를 만들어서 쓰시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메일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커스터머 서비스를 통해서 마트에 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마트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 위에 데이터를 유통하는 마켓플레이스가 됐던, 아니면 SQL을 통해서 BI2를 붙던,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AI SDK를 활용을 해서 AI 에이전트를 붙이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프레시니스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성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가상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디노드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뭔가 데이터를 조회를 하면 원천 DBMS로 쿼리가 내려갑니다. 가장 최적화된 속도로 작동할 수 있는 그 쿼리가 내려가는데, 그렇게 되면 원천 DB로 사실은 현 시점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은 맞고요. 다만 그것들을 넘어서 예를 들면 필요하다면 스트리밍 데이터를 조회한다던가, 아니면 실시간 변경 데이터를 조회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추가적인 요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커넥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 스트리밍 솔루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연결할 때 사실 모든 데이터를 다 메모리에 올려놔야만 이제 작동하는 것은 아니고, 스트리밍 데이터에서 데이터 적재를 하면서 동시에 추가적인 필요한 연산 처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좀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반정형, 비정형. 저희 같은 경우에는 DB에 대해서 뭐 커넥션을 맺는 것은 사실 당연하고, 플랫 파일들, 그러니까 REST API나 혹은 파일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별도의 우레퍼를 통해서 쿼리를 날릴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그러면 단순 플랫 파일들이나 필요한 반정형 데이터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 커넥션을 통해서 현재 시점에 맞는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능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피드 관련된 부분인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이 있지만 뭔가 느리거나 불편하다면 사실 못 쓰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최적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옵티마이제이션 기술을 제공을 합니다. 룰 베이스 옵티마이저가 있고 코스트 베이스 옵티마이저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옵티마이저들이 지금 가운데 보시는 굉장히 다양한 최적화 기술을 제공을 합니다. 브랜치 프로닝 이런 부분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그룹 바이를 하는 경우에도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통합 레이어에서 그룹 바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쿼리를 편하게 날리면 어그리게이션 되는 이 쿼리 문장을, 그룹 바이 문장을 원천 DBMS에 내려서 거기서 그룹 바이를 하고 가지고 와서 이제 연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동으로 이제 쿼리 플랜을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비용 기반 최적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따로 설명드리자면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들까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쿼리 플래닝을 넘어서 만약에 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별도의 레이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프레스토를 통해 인베디드 MPP를 사실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스버그라든지 약간 별도의 오브젝트 파일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쿼리를 날릴 때도 별도의 워커 노드가 병렬로 쿼리를 날리고 그것들을 합쳐서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응답 속도를 보이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 실제로 우하기에 보시면 디노더 MPP 방식이 트리노에 비해서 조금 더 부분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느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사실 보다 우수한 속도로 작동하는 이런 MPP 엔진을 제공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AI 관점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정량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정합성이 확보되려면 DB 스키마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매출이라고 혹은 실적이라고 불러요. 다만 그게 A 테이블에 세일즈라는 컬럼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사실 잘 인식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결국에는 데이터 테이블이나 혹은 컬럼에 대해서 이제 별도 태그나 혹은 디스크립션 방식으로 이게 어떤 부분인지를 잘 설명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변환 기록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이제 커스텀 속성도 잘 관리가 되어야 될 텐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아까 좀 퀵하게 넘어갔는데 그 사용 화면을 좀 중간 캡처를 한 겁니다. 만약에 특정 테이블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쿼리 리저스트를 조회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각각 칼럼에 대해서 이제 태그라든지 아니면 디스크립션이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디노도 어시스턴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누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LLM 모델이 뒤에 붙여서 이 컬럼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LLM을 같이 물어보고, 그러면 학습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컬럼이 어떤 디스크립션이나 내용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자동으로 서제스트를 하는 거죠. 서제스트라는 부분들을 읽어보고 일일이 특정 테이블, 특정 컬럼에 대해서 뭐 속성이라든지 설명을 다 할 필요가 없이, 다만 추천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확인하신 거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서제스티드 디스크립션을 활용해서 메타데이터를 좀 풍성하게 인리치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 필드 이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적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드 디스크립션이나 필드 네임, 여기서도 보면 지금 많은 네이밍 룰에 의해서 테이블 컬럼이면 TP, ALB 이런 약어로 많이 활용하신 경우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된 기법을 활용해서 사실 서제스션을 받으면 그 컬럼 단으로 서제션을 받아와서 이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럼 이런 부분들을 읽어보시고 수정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시면 이런 정합성이 확보된 메타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이것들을 LLM 모델에 같이 피딩을 해서 정확한 쿼리가 나올 수 있도록 사실은 쓰실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여기 태그 기능도 있습니다. 태그를 활용하신다고 치면 태그에 대한 내용도 좀 전에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테이블 디스크립션이었던 컬럼 디스크립션이었던 이런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태그 기능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더 나아가면 이 특정 테이블들이 있을 때 여기 서제스트 조인이라고 해서 메타 정보들을 활용해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조인 관계가 필요한지 가능한지를 사실 추천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바로 쓰신다기보다는 한번 기본적으로 작동을 하면 소환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용들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이렇게 인리치한 컨텍스트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이제 제공되는 AI 함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머라이저를 하겠다, 아니면 클래시파이를 하겠다, 아니면 번역을 하겠다라는 이런 함수들을 보통의 이제 쿼리 방식으로 이제 입력하게 되면 이게 LLM 파운데이션 모델에 같이 적동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값을 맞춰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나의 예시는 약간 데이터 값으로 있을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그림인지를 맞춰봐
라고 이제 물어보면 결과값을 아름다운 아메리칸 골드핀치 그림이다 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함수를 활용해서 보실 수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보안 부분입니다. 생각보다는 이제 많은 기업에서 여기서 요런 포인트에서 걸려서 생성형 AI를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보안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에이전트 부분에 대한 추가 개발과 관리가 사실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번호에 대해서는 첫 번째 6자리를 제외한 뒷자리는 아스타 처리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별도의 로직을 통해서 피딩이 적용이 돼야만 이게 파운데이션 모델의 데이터가 넘어가서도 문제가 없고 모델을 넘길 때도 제로 리텐션이나 이런 별도의 정책을 적용해야만 보안이 작동하는데 디노도 같은 경우에는 디노도를 쓰는 장점에서 약간 별도의 보안 권한 체계를 디노도 레이어에 가상화 레이어에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쿼리를 날려서 값을 가지고 올 때 이미 권한에 맞춰서 주인번호 뒷자리가 안 보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파운데이션 모델에 먹일 때 어떤 식으로 먹일지를 별도로 고민할 필요 없이 이미 적용되어 있는 권한 체계만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데이터를 발견하고 뭔가 구현하고 하는 전체 제품 생애 주기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사실 딘도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관리 정책을 단일화한다던가 앞에서도 잠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DBMS 단으로 별도로 적용되어 있는 권한 정책이 있다고 치면 그걸 관리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으시죠. 근데 다만 이런 가상화 레이어가 있으면 여기서 하나의 권한 체계가 적용되면 DBMS는 그냥 그대로 붙여도 가상화 레이어가 데이터를 보여줄 때 전달할 때 그 권한 정책을 매겨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관리가 편리한 장점이 있고 그런 편리함은 AI 레이어한테 데이터 피딩하는 순간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접근 제어와 감사 로그까지 누가 어떤 데이터를 받는지라는 로그도 좀 촘촘하게 쌓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권한에 대해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업무적으로 보실 때 여러 가지 비즈니스 도메인이 있으실 것 같아요. 생산도 있고, 세일즈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재무나 회계적인 여러 가지 이제 도메인 영역이 있을 텐데, 그런 도메인 영역마다의 별도의 권한 정책이나 거버넌스 체계가 있으실 수도 있고, 그거를 넘는 그보다 더 하위의 특정 데이터 항목에 대한 영역으로 보실 수 있는데 이 도메인이 격자로 작동하기 때문에 저희는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한다 하나의 원칙을 전체적으로만 일관되게 적용한다 이런 거 없이 도메인 영역에 상관없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가 작동 가능하고요. 그 다음엔 롤 단으로도 데이터 소비자가 있고 도메인 특화 정책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고 글로벌 정책 관리자가 있다고 쳤을 때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 소비자 관점에서 뭔가 이런 권한 정책을 매기는 게 필요해 아니면 특정 도메인을 포괄한 관리자로서 필요해 전사 인프라 관점에서의 관리자로서의 정책이 필요해 라는 부분들도 롤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적동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연결하고 저희가 이제 파생뷰라고 부르는 게 하나의 이제 비즈니스 레이어인 건데 여기서 파생뷰 자체를 마트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면 커스터머 360 같은 별도의 마트를 잡아서 뷰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보실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일한 접근을 통하고 전체 생애 주기를 관리하고 예를 들면 필요하다면 그 삭제 데이터를 사용자한테는 보이지 않게 바로 적용을 하고 나중에 데이터를 삭제한다는 이런 프로세스 같은 부분들도 저희가 일괄되게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 권한과 보안 체계에서는 좀 많이 활용하는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약간 품질 모니터링 한다는 측면에서도 예를 들면 패턴 기반으로 한 룰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별도 자동 퇴근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별도의 스케줄을 돌려서 이 데이터 품질을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고 그 결과값을 약간 리포트 형식으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데이터 카탈로그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다 보여드릴 수 있으면 사실은 좋긴 하겠지만 아마 들으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많죠. 이걸 이제 다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저희가 별도 협의를 통해서 POC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POC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디노도 데이터 패브릭은 단순히 이제 AI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가속화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요약하자면 엔리치먼트 측면에서 메타데이터를 강화를 하고 메타데이터 중심으로 통합 액세스를 제공을 합니다. 거기에 통합의 이제 가상 데이터 레이를 제공함으로써 AI 에이전트가 됐던 파운데이션 모델이 어떤 시스템을 바라봐야 돼라는 부분들에 대한 걱정 없이 통합으로 연결 커넥션을 제공할 수 있고 쿼리렉이라는 약간 좀 보완된 디스크립션
디스크립션 아니면 컬럼명, 테이블 디스크립션, 태그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할루시네이션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뒤에 그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AI SDK를 통해서 랭체인, 그 다음에 MCP 같은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별도로 이 LLM을 활용할 레이어를 개발할 필요 없이 일단은 연결해 쓸 수도 있는 거죠. 다만 비즈니스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AI SDK를 활용해서 약간 그 로직을 수정해서 쓰실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인 작동 방식은 제공하고 거기서 필요한 부분들을 쉽게 바꿔 쓸 수 있는 이런 기반이 제공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제공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사실 AI로 연결하는 부분은 디노도 같은 데이터 솔루션 업체로서는 뭐 생명과 같은 사운을 걸고 지금 해소해야 될 포인트이기 때문에, 딥쿼리라고 해서 전체 분석 모드가 작동할 때 특정 분석 내용을 보고 반복적으로 뭔가 워크플로우 태울 부분이 있으면 자동으로 그런 플로우를 태우도록 에이전트와 이런 프레임워크 관리하는 측면으로 자동으로 작동하는 거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데이터 에이전트와 검색 에이전트 혹은 뭐 문서 에이전트 이런 여러 가지 에이전트가 필요하다면 그 관리 워크플로우 안에서 여러 에이전트를 불러다가 쓸 수 있는 딥쿼리라고 하는 기능이 앞으로 예고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증강 데이터 모델링을 위한 AI 마법사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는 넘겨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추가적으로 기능이 나오면 거기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가상화 관점, 그 다음에 AI를 위한 요구 기능들을 디노도가 어떤 식으로 해소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AI를 위한 데이터 플랫폼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요약을 하겠습니다. AI 중심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치면 디노도 관점에 가상화가 적용된 이런 관점으로 이걸 해석을 하자면, 일단 어떤 데이터, 온프리미스든 프라이빗 클라우드든 퍼블릭 클라우드든 외부 데이터든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이나 혹은 배치 관점에서 이게 수집을 하고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자체가 이제 분석 대상 데이터를 적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종의 원천 DB에 약간 캐시 테이블이나 템프 테이블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적재할 수 있는 스케줄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작동시키는 레이어도 필요할 것 같고, 그 위에 가장 핵심이 되는 데이터 팩을 통해서 연결 기반이 완성이 되면 벡터DB와 MCP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AI 서비스나 LLM 같은 부분들까지 연결이 되면 그 위에 도메인 특화된 AI 에이전트들이 생성이 되고 이것들을 불러다 쓰는 쪽으로 사실은 작동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디노도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제공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쿼리 옵티마이제이션, MPP 엔진, 시큐리티 앤 가버넌스, 거기에 더해서 AI SDK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기대하고자 하는 정량적인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이 확보된 대화형 데이터 서비스,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작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쿼리렉을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텍스트 SQL 관점은 사실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는 사실은 있고 쿼리를 생성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아니라 모든 데이터에 대한 단일 액세스 포인트를 제공하고 인리치된 이 설명들까지 하나로 통합 관리를 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이제 LLM 피드가 되면 보다 우수한 품질의 정확한 데이터를 뱉을 수 있는 쿼리가 생성이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연어 형식의 응답을 하면 보다 우수하고 편리하게 AI 서비스를 구현하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3개 정도의 이제 케이스를 말씀드릴 텐데, 페스토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 당연히 많으실 텐데, 전 세계에 30만 이상 고객한테 3만 개 이상의 공장 자동화를 제공해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노도 관점에서는 굉장히 크게 디노도 가상화 레이어를 전사 데이터 플랫폼으로 쓰고 계신 그 고객인데, 할루시네이션을 방지한 이 AI 서비스를 쓰고 싶으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셨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디노도 기반한 AI SDK를 활용을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장점들을 활용을 하신 거죠. 정형 비정형 데이터도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API 통해서 이제 컨섭션 레이어를 만들면 그런 부분들을 쉽게 연결할 수 있게 되고, 특히나 이런 정도의 기업에서는 데이터 보안, 그 다음에 권한 체계가 되게 중요할 텐데, 이런 부분도 에이전트에 대한 개발 영역이 아니라 데이터 레이어에 대한 권한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제공을 했을 때 텍스트 SQL에 대한 정확도가 굉장히 올라간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링크를 보여드렸으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단순히 그냥 컬럼명 그 다음에 테이블명만으로 이제 SQL을 만든다고 치면 매출이라고 사용자가 편하게 자연어로 부른 부분들을 어떤 테이블에 어떤 컬럼을 봐야 될지를 아는 거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향상된 컨텍스트를 통해서 정확도를 올림으로써 우수한 답변 효율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AI SK를 활용하면 기본적인 랭체인과 MCP는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즈니스 시나리오에 따라 맞춰서 이제 좀 바꿔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필요에 따라서 별도의 MCP나 워크플로우를 관리하는 이런 모듈이 있다면 그것들을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결해서 쓰실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됨으로써 복잡한 비즈니스 시나리오도 반영해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는 알렉스 포브스라고 하는 곳인데 금융 서비스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작지 않은 기관인데, 기존에 사실은 디노도를 통한 이제 가상화 레이어를 많이 활용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AI 측면에서도 데이터가 파편화되어 있고 사용자 경험이 좀 적고, 처음에 벡터 데이터 DB로 많은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피딩을 해서 거기서 쓸 수 있도록 처음에 시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벡터 DB가 엄청 커지죠. 데이터가 진짜 많을 테니까. 그러면 그것들에 대한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디노도 관점에서의 이제 AI SDK를 도입을 하고 쿼리렉 기반을 사실 강하게 도입을 함으로써 차별화된 렉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 대상 데이터가 아닌 메타데이터 중심의 접근 방식을 통해서 보다 우수한 쿼리 품질 확보하고 쿼리 결과를 활용해서 정확도나 효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쓰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대화형 서비스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작동 모습이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나중에 필요하면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거기서 클릭해서 전체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챗봇 서비스가 작동하는 모습을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내장되어 있는 AI SDK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대화형 서비스를 작동하는 것은 굉장히 쉽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존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유저가 챗봇한테 간단한 대출과 관련된 질문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테이블에 어떤 컬럼을 봐야 되는지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대출 가치나 부동산 가치를 비교해 보라고 하면 최적의 테이블을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쿼리가 생성되고 결과값을 가지고 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실제 사용자 관점에서는 서비스화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거듭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엮어서 AI SDK를 활용해서 서비스 패키징을 조금 더 고도화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은 이런 방식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바일 통신사 같은 경우에도 가상화 레이어 기반으로 하는 AI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내 업체이고요. 국내 업체에서 올해 초에 이제 가상화 기반을 도입을 했고, 처음에는 이제 AI를 감안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가상화 자체만으로도 데이터 통합 레이어를 별도의 이제 물리적 통합이라는 비용 소모 없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도입을 하셨는데, 지금은 AI SDK를 활용해서 실제 비즈니스 유저가 정량적인 데이터를 대화형 서비스를 통해서 쉽고 편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자연어학 기반으로 한 데이터 질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완성된 부분은 아니어서 필요한 부분을 모아서 추가적으로 케이스를 공유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AI 서비스를 만드는데 소요 시간이 적게 되죠. 권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별도의 복잡한 코딩을 통한 권한체계 구현이 아니라 DB 단으로의 권한체계 구현, 이거는 사실 훨씬 더 익숙하시잖아요. 특정 사용자군, 특정 속성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는 볼 수 있고 없고 라는 부분들은 이미 DB 단으로 적용하시는 경험이 많이 있으실 텐데, 비슷하게 가상화 레이어에 대해서 통합된 권한체계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데이터를 가져올 필요 없이 연결함으로써 데이터를 복붙하는 그런 비용과 시간을 절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AI 같은 부분도 SDK를 기본적으로 이제 한번 파일러팅을 해보겠다, POC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제공된 부분들을 활용해서, 물론 파운데이션 모델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별도의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 서포트는 필요하고, 그게 오픈 AI 같은 이제 외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픈 AI 같은 API 방식을 준용하는 별도의 그 온프리미스 LLM도 제공이 됩니다.
근데 다만 아주 좀 특화된 LLM 모델을 사용하신다고 치면 그거에 대한 적용 가능성은 한번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다양한 효과들을 목적으로 해서 보다 빠르고 보다 안전하고 보다 효율적인 이런 데이터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특히나 검증된 솔루션을 찾는 성향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디노도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것도 20년이 넘게 가상화 컨셉으로 계속적으로 기능 고도화를 했고, 실제 사용하는 고객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리더십 쿼드런트에 있는 솔루션은 사실 디노도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디노도 기점으로는 로지컬 데이터베이스를 말씀을 드리고요. 요게 이제 설명만으로는 좀 뭐 이해는 되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작동 가능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핸즈온 랩을 통해서 뭔가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적극적인 한번 제대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아까 발표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POC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저희한테 메일로 말씀을 주시면 벤더와 같이 POC 일정도 잡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궁금하신 내용들은 편하게 말씀 주시면 더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